야, 내가 많은 사람인 척 까먹어 That, I like that, like that.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That, I like that, like that.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두 내생남들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전문 기자 경력만 무려 18년, 친톡이 선택한 남자 왕선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왕친절, 왕단순. 왕단순! 왕단순. 단순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네, 기대됩니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방송용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유일무이 캐릭터시죠. 정대진 교수님 소개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백주목, 북마크는 핵친절. 오, 좋습니다. 네, 예. 모션까지. 그럼 저희 모두 오늘도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볼까요? 네, 최근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단연코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과 관련된 거겠죠. 이번 주 신톡에서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 핵실험 재개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증거들이 올 초부터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북한의 핵 실험장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근처에 있어요. 네. 거기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서 공사가 재개되고 1번, 2번, 3번, 4번 갱도가 3개 있는데 그중에서 3번 갱도 근처 입구 네. 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위성사진을 통해서 계속 포착이 됐고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이 들어서고 또 어떤 그 전선줄, 케이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 저거는 핵실험에 필요한 그런 움직임들이다. 이런 정보 판단이 나와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핵실험이 임박했다. 준비는 거의 다 됐고 결심을 하면 이제 곧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다른 곳도 아니고 꽁꽁 폐쇄된 북한에서 갱도가 복구되는 건 어떻게 알고 케이블이 연결되는 건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거든요, 교수님.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간의 첨단 위성들이 점점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에서도 그 민간 자기네 정부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 위성한테도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리고 그 위성들이 얼만큼 고해상도냐 하면은 찍었을 때 잡지를 보고 있으면 그 잡지의 헤드라인 정도까지 그 정도로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갱도 복구하는 거, 케이블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런 거 파악하는 거는 사실은 일도 아니고 북한이 제일 또 짜증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저 시청자 대변인 임형주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네. 지금 진짜 아주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 도대체 북한은 왜 준비 과정부터 다 들킬 핵실험을 계속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다 아는데 그쵸. 도대체 왜 이명주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질문하게끔 만들었냐 이거거든요. 이 형주 씨 말대로 이 북한은 강력한 대북 제재 또 네. 국경 봉쇄 속에 경제난까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핵실험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왜입니까? 예, 다 알고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외교적으로 얻는데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란 듯이 이제 하는 거고. 우리 왕단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맞짱을 뜨고 있는데 미국은 핵무기가 7,000개나 돼요. 네. 그 핵무기를 7,000개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맞짱을 뜨려면 북한도 이 핵무기가 있어야지 맞짱을 뜨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논리고 두 번째 단순한 해명은 냉전 시대에는 중국하고 소련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핵무기가 없어도 나라가 유지가 된다. 그래도 맞짱 뜨는 이런 구도도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다. 근데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실제로 중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는 북한한테 매몰차게 했어요. 아, 예,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있으면은 미국이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해놨어요. 네. 아, 예,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핵무기가 없으면 못 지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북한 주민들이 최고 지도자의 약속을 못 믿으면 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이 호랑이에 올라탄 사람처럼 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핵무기가 나라를 보호한다. 이런 이제 신념을 심어줬으니까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속에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네.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총 6번 했고 지금 7차 여섯 핵실험을 번. 하느냐 네. 마느냐 지금 그게 네.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1차, 2차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했거든요. 아, 2006년도 한글날이었습니다. 10월 9일 날. 아, 임관하고 나서 한 넉 달 정도 지내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생이 하나 더 얹어졌죠. 아, 벙커에 깊숙이 제가 그때 들어갔습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 2차 핵실험 간격이 조금 있어요. 2009년도 5월 25일 날. 그렇네요. 제가 제대하기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제대를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고민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 시기라서 두 개는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차, 4차, 5차 쌓이면서부터는 이제 복잡한데 그렇죠. 또 텀은 좀 깁니다. 더 텀이 좀 길어져서 3차 때는 2013년도 2월 12일 날 하고 그리고 4차는 2016년 1월 6일 날 했어요. 근데 문제는 4차부터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오. 5차 핵실험을 바로 이제 그 같은 해 같은 2016년 해에? 9월 9일 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차 핵실험이 한 1년 정도 지난 2017년 9월 3일 날 한 거.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김정은 대 들어서 4차, 5차, 6차 때 간격이 좀 줄어들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핵실험을 해서 핵무력 자기들이 이제 선언하는 셀프 핵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제 그걸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6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꽤 시간이 흐르긴 흘렀네요. 그렇죠.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력도 강해졌다고 하던데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 1945년도에 우리가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 두 번 봤잖아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근데 1차 때는 약간 조금 귀엽게 볼 수도 있어요. 800톤. 조금 작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2차 때 2,200톤에서 4,000톤. 그리고 3차 때는 8,000톤에서 10,000톤 정도. 오, 그래요. 4차 때는 10,000톤 넘어갑니다. 오. 5차 때도 10,000톤 넘어가는 규모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지진 규모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지진 났다 심각하다라고 하면 진도 한 5, 6 정도 되면은 막 흔들리고 네. 재난이다 막 이제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 핵실험 때는 진도가 3.9였어요. 그게 이제 2차 때부터 계속 좀 커면 4.5, 3차 때는 4.9, 그리고 4차 때는 4.8, 그리고 5차 때 우리가 조금 심리적으로 저거 심각하다라고 하면 진도 5를 드디어 찍습니다. 그리고 6차 때 진도 5.7로 5.7이요? 커졌어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 위력이 2.5배 정도까지 북한이 핵실험에서 오. 입증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정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핵실험 6차가 2017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중단 선언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비핵화에 동참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만족스러운 핵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핵기술 말씀하셨는데 네. 핵기술은 뭐냐면 핵폭발하는 그 핵실험하고 두 번째 투발 수단이 같이 따라붙어요. 그래야 이제 핵기술로서 네. 위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냥 자기네 땅에서 터트리기만 하면은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핵투발 수단이 2017년도 아까 9월 3일 날 6차 핵실험 하면서 이 핵폭발 능력은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핵투발 수단이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이게 15,000km 날아가는 거 능력을 입증하면서 미 본토도 때릴 수 있다.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그거를 2017년도 9월과 11월에 북한은 세계에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네. 국방력은 완성이 됐으니 나라의 또 중요한 한 축인 경제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제 남한과 미국과 대화에 나서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2018년부터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응했다라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 돌이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실험을 한다는 건 지금 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그쵸. 때. 6차 핵실험으로 핵기술이 완성됐다면서 또 뭘 얻으려고 핵실험을 재개하는 거죠, 박사님? 미국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일본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 그걸 사거리가 좀 짧은 거,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 거리를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작은 거. 네. 뭐냐면은 이게 한반도라고 하는 이 그 전구의 중심이 되게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만약 서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쓴다라고 할 때 서울 제거하는데 엄청나게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들어가는 핵탄두를 터뜨려서 그게 개성 평양까지 낙진이 영향이 미치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을 타격한다면 서울만 딱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정교한 이제 핵 폭발 능력을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북한의 핵실험 재개 움직임에 유엔 안보리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뭐 우려하던 상황대로 그냥 전개가 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6일 날 북한의 유류 수입 허용량 지금 원유 400만 배럴 이렇게 돼 있고 정유 500만 배럴로 지금 캡이 씌워져 있는데 그걸 더 줄이는 양, 북한에 들어가는 이제 석유를 더 줄이는 양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네. 발의를 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생각하듯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이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 기류가 지금 안보리 의사결정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추가로 나오는 게 무산이 됐다. 과거 2016년, 17년 뭐 그럴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익과 목표가 일치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략적 이익과 목표가 서로 달라진 이제 그럼 완전히 그 동상이몽의 지금 상황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볼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왜 없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접점이 없습니다. 없죠, 원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림이 달라요. 네.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비핵화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단 1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던 아까 얘기했던 네.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들 이거 그냥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얘기했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나눈 상황이에요. 구두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한 상황인데 이건 자기네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이 자존심에 또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비핵화를 먼저 자기네들이 선 조치를 하면서 대화에 나서고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핵화보다는 어쨌든 좀 급한 게 핵 동결. 더 이상 더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고. 네, 한미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 가능성 또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부의 새로운 계산법부터 가져오라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팽팽해진 줄을 계속 당기기만 하면 언젠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건 분명 처참한 전쟁이 아니라 자국의 발전일 텐데 네. 한반도와 또 동북아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보는 이제는 좀 멈추고 대화를 통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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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